네, 여러분, 해볼까요? 오늘은 문제 좀 풀게요. 페이지랑 번호를 써놨는데, 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그림 그릴 동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문제 5번인데요.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색칠이 잘 돼 있어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V자 되어 있는 게 직선이고 동그라미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여라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죠. L. 네. 그 위쪽에서 평면을 보면, 이 도형을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생겼을 거고, 보면은 대각선이 2개가 있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여기가 수직이죠. 그래서 이 직선 선분을 L이라고 하고 이 직선 선분을 M1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L하고 M1이 수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위쪽에 있는 뚜껑을 보면. 네. 이 입체도형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애를 M2라고 하죠. M2. 얘기하고 싶은 건 L하고 M2랑 수직이라는 건데요. 얘는 우선은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정육면체니까, 직육면체니까 직각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증명을 한번 했었죠. 네. 이유를 볼까? 이유.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을 고정시켜서 보면은 M2 직선하고 이 2개의 직선이 수직인데 하나는 얘고요. 하나는 얘죠. M1하고 얘랑 수직인데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데 얘는 이 뒤쪽에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보면 되고요. 이 직선하고 M2 직선하고 수직인데 얘는 옆에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이 하나 보입니다. 직선을 N1, N2라고 하죠. 그럼 이게 각각이 수직이잖아요. 네, N1, N2가 만나고 있죠. 만나서 이 뚜껑에 해당하는 평면을 만들고 있죠.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다? M2랑 알파랑 수직이다. 알파 평면을 이 위쪽에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평면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M2랑 알파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이랑 수직이죠. 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중에서 그냥 L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얘가 수직임을 보였고요. 여기서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M1하고 M2가 만나고 있죠. M1하고 M2가 이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L하고 베타랑 수직이 되는데 베타는 M1, M2가 만나서 만드는 평면이고요. 여기에서는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똑같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에서
이 입체 도형을 바라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보이겠죠? 얘는 직선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야 평면이죠. 평면이 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90도가 맞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엄청 많이 했었죠.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5번 풀었고요. 7번. 네, 7번을 보죠. 7번도 정사면체 문제인데 정사면체가 하나 있고 중점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평면을 하나 만들었다. 문제를 보면은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아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BCM하고 BCD죠. 네. 그림상 봤을 때 BCM의 넓이랑 BCD의 넓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큰지 그림상 보면 우선 알 수가 있겠죠. 네. 문제를 풀어보죠. 이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인데 얘는 두 개의 평면을 잘 보면은 평면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교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선이 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림상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얘가 교선이에요. 그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만들 건데 바닥에 있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고 이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면 각각의 평면에 있는 직선을 찾을 거예요. 교선의 수직인.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교선, 이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잇겠습니다. 얘랑 얘랑 이으면 어떻게 되죠? 이 바닥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수직이 되죠. 약간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 점이랑 이으면 여기도 수직이 되죠. 여기는 왜 수직이 되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관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뭐 실제 뭐 길이를 구할 수도 있죠. 문제에서는 따로 길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수직인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도 이면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네, 이제 계산을 해보죠.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합시다. 2. 네, 편의상. 그러면 1이 되죠. 1. 절반이니까 1 되고요. 얘는 뭐가 되죠? 1일 때 루트 3대 2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절반이니까 또 1이 되죠. 얘는 얼마죠?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가 루트 3이죠. 얘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무엇을 찾은 거냐면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 있죠. 거기에 세 변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이에요. 코사인 구할 수 있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정의로 푼 건데, 예, 정의로 푼 건데요. 지금 방금 봤던 세타를 포함한 삼각형이 직각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죠. 네. 이거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삼수선 정리 세 번째 거 그림을 뒤집어 놓은 게 기억나면 좋은데요. 삼수선 정리 세 번째 거 이야기할 때 평면 두 개 만든 다음에 교선을 찾은 다음에 각각 평면에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았었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이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았었죠. 이런 직선 하나랑 이런 직선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여기 직선에서 한 점을 잡아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럼 얘가 어떤 직각이 된다 실제로는? 이 직선이랑 뭐가 수직이다? 아래 바닥에 있는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했었죠. 이 그림을 지금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 직선 있죠. 이 선분 있죠. 이게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다. 예, 얘를 돌려놓은 겁니다. 직각을 세 개 알고 있으면은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임을 알 수 있다가 세 번째 삼수선 정리였죠. 그래서 정사형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삼각형을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에 정사형하는 거죠. 그럼 정확히 무엇이 된다? 파란색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를 가지고 수혜발 내린 거죠. 넓이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삼각형을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에 정사형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얘가 되고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 루트 2 2분의 1? 넓이를 가지고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얘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이 정사형의 넓이 개념을 가지고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9번으로 갈까요? 9번? 아니 이게 지금 수업이 맞나 여기가? 뭘 헷갈리는 거지? 9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아직 과목이 그런데 여기 계산하는 게 별로 없죠. 그림말 잘 보면은 계산하는 게 많이 있진 않아서. 그림을 좀 더 옆으로 그려야겠네. 조금 더. 네, 직육면체가 있는데 각도가 나와 있죠? 얘가 30도고 얘가 60도고 그때 AFC 얘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자가 문제입니다.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길이의 비율을 적당히 쓰면 되는데
우선은 그 기하 과목하고 관계없이 푸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면 앞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있죠?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비율을 다 정할 수가 있죠. 높이를 1로 잡았으니까 이 높이도 1이겠죠. 그럼 여기에 다시 60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서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잘 봤을 때 두 개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싶죠. 오케이. 이 길이는 얼마가 나오죠? 이 대각선의 길이인데 1대 3대 루트 10이죠. 뭐란 거냐면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았는데 길이를 다 알았죠. 어차피 코사인 값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뭐 길이를 어떻게 잡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상 편리성을 위해서 루트 3을 다 곱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나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뭐가 나오지? 4분의 루트 3인가? 예. 4분의 루트 3이 나오네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풀면은 뭐 기하를 안 배워도 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세 개의 점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면 좀 그러니까 자. 세타를 포함하는 어떤 삼각형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점 있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대각선처럼 보이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이 점에서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소리죠. 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가 하나가 있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평면은 얘고요. 직선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사실 이런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잖아요.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참 그런데. 그럼 어디가 수직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죠. 이게 삼선 정리 첫 번째 건가요? 두 번째 건가요? 그러니까 얘를 마찬가지로 돌려봐야 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삼선 정리 그림이 나오죠. 교과서에 있던. 이 그림을, 이 입체 도형을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이 점이 이 아래쪽에 오게.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그런데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을 왜 찾았느냐? 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이 대각선처럼 보이는 길이는 이미 찾아놨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던 이 길이를 구하던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이 길이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수직이니까 직각이니까 넓이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지금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가로 곱하기 세로랑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까요? 이러면은 뭐 이런 거니까 뭐 높이 구하고 뭐
해서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각삼각형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A제곱이 뭐예요? 물음표 곱하기 C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물음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은 천천히 해보시고요. 얼마 안 걸리니까.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우면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삼각형을 하나 찾는 게 그 평면을 하나 찾겠다는 소리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평면을 몇 개를 봐야 되는지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제 생각엔 아무리 어려워도 평면을 한 두세 개 정도만 찾으면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뭐 평면을 5개, 6개 찾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삼수선 정리 그 도형을 이렇게 뒤집어 놔서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봐. 그럼 보이거든? 아 진짜 이렇게 뒤집어서 봐. 이러면 보여요. 안 믿네. 자, 이거 언제 또 해봐야 되죠? 이거? 역함수 할 때 해봐야 돼. 역함수의 미분계수 할 때 해봐야 되죠.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아, 진짜인데 이거 교과서에 나올 텐데 수투 교과서에 안 보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번 보죠. 10번. 10번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네, 평면 알파 베타가 있고 그림을 보니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교선처럼 보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베타 평면 위로 정사형을 ABC D'이라고 하자. 알파에 있는 도형을 정사형하면은 베타에 어떤 도형이 생기겠죠? 평면에 이르는 각도는 크기를 45도라고 하자. BC가 평면 베타와 평행할 때, 자, BC와 평면 베타가 평행할 때 얘는 체크를 해주시고 그때 정사형한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어차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될 텐데요. 얘가 뭐예요? 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죠. 예, 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얘는 이 4개의 선분의 길이를 각각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 얘부터 보죠. 얘. 이 사이드에 있는 길이부터 볼게요. 교선을 점처럼 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고 이 그림에서 이 선분이 정확히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얘를 수선해봐요. 정사형하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자, 이 45도가 뭐였어요? 문제에서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였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랑 똑같죠. 45도가. 그래서 4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하면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정사형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 코사인 45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몇 개 있죠? 1개, 2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에서 사이드에 있는 애만 했어요. 이제 얘를 해보죠. 얘. 평행하네.
이 평행한 애를 이 그림에 똑같이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점밖에 안 보이죠? 자, 이 세로로 돼 있는 애랑 가로로 돼 있는 애랑 다르죠? 베타 평면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이 직선이 교선을 점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교선이에요. 그러면 이 가로에 해당하는 선분이 점처럼 보입니다. 꼭 어떻게 한 것처럼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정상했을 때 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걔처럼 보이는 거죠. 얘는 코사인 45도를 곱해서 정상의 길이를 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질문. 이 선분하고 베타 평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죠? 이 선분하고 베타 평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예요? 0도죠. 그래서 코사인 0을 곱해야 됩니다. 얘가 두 개 있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정사형하면 길이가 줄어들어요.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정사형을 해도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처음에 있던 넓이가 16이죠. 그럼 정사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 루트 2가 나오나? 그럼 실제 이 사각형을 정사형 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온다고 추측할 수 있죠? 저기에 따라서 4, 4는 유지가 되고 4, 4가 2루트 2로 바뀐 직사각형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4, 4고 얘는 2루트인 거예요. 실제 정사형 된 도형을 봐서도 넓이가 8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얘를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정확히 얘만 줄인 거죠. 이 줄인 비율만큼만 넓이가 줄어드는 거죠. 비율 관계에 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 얘기를 한 게 우리 막 타원의 넓이 구하는 거 하지 않았었나? 그런 거 안 했니? 타원의 넓이 구하는 거? 그래프의 확대 축소 개념을 가지고 뭘 설명했었죠.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3번 풀 건데 13번은 말 그대로 도전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진짜. 이건 13번은 도전해 볼 만한 문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가장 긴 대각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걔랑 평면 DEG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이 두 개가 수직임을 보여라는 문제입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요. 평면을 알파라고 할게요. 얘가 알고 싶은 거죠. 네,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알고 싶은 걸 좀 찾아가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각선처럼 보이는 선분 있죠.
이 옆면의 대각선 얘를 M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보이겠습니다. L과 M1이 수직이다를 보일 거예요. 이 문제랑 상관이 없이. 얘를 보여보겠습니다. 보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보면은 평면을 찾고 평면 잠깐 생각을 해보죠.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전혀 수직처럼 보이지 않죠. 그림을 보면은 사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림에서 그 부분만 잘 추출해서 보면 되는데 고정으로 3을 네 해보죠. 네. 그 옆면에 M1 말고 얘도 있죠. 얘를 N이라고 할까? N. 옆면 보면은 M1하고 N이 수직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수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가져올 건데 얘도 N이라고 하죠. N1이라고 하고 N2라고 합시다. N2 직선하고 N1하고 수직이죠. 얘는 아까 이야기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수직이 엄청 많죠. 거기에서 이제 직선과 직선의 수직임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러면 뭘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수직이 되겠네요. 얘. M1이요? 그 옆에 있는 평면하고 N2 직선하고 수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평면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가지고 온 게 N2랑 수직이 되는 거죠. 그 직선 중에서 M1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이제 N1과 N2가 만나죠. 만나서 평면을 만들죠. 걔를 베타라고 할까요? N1하고 N2가 만나서 평면을 만들죠. 걔를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베타 평면이 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거기에서 직선 L을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니까 직선과 평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 직선이나 하나 가지고 와도 수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그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자, 얘가 됐으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M2라고 할까요? M2라고 해야 되나? 기호가 하도 많아서. M2 직선이 수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M1이 얘였잖아요. M2를 얘로 하겠습니다. M1이 얘, M2는 얘. M1이 얘, M2가 얘. 이게 위치는 달라 보이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대칭성에 따라서 똑같이 수직이 성립하겠죠. 얘랑 얘가 수직이면 얘랑 얘가 수직이 됨을 똑같은 과정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대칭적인 도형을 사용해야 돼서 한번 써볼 필요 있을 텐데 아무튼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M1과 M2가 만나서 직선을 만들고 있겠죠. 평면을 만들고 있겠죠. M1 직선, M2 직선.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전해 볼 만하다. 이게 13번 이 그림을 보면 전혀 수직처럼 안 생겼는데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4번 풀죠. 14번 풀어볼게요. 14번. 14번. 평면이 있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고 길이가 주어진 직각삼각형 하나 있죠. 6, 8, 10 직각삼각형. 그런데 삼각형 APQ가 직각이 되도록 평면 알파 위에 두 점을 잡는다.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평면이 하나가 있고 편의상 그 평면 위쪽에 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잘 만들어 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의 직각삼각형이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돌려봐. 돌려봐.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여기에 6, 80짜리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A점을 기준으로 해서 PQ가 알파 평면 위에 있게 얘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하나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림상 보면은 PQ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PQ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얘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A점에서 알파 평면에 수순의 내려요. 그럼 얘는 이런 직각이 되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직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직각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있는 거죠. 그럼 어디가 수직이다? 어디가 수직이 돼요? 여기가 수직이 되죠. 이게 삼선 정리잖아요. 네. 그래서 P점을 따로 보고 Q점을 따로 볼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수에발 내린 점을 O라고 하죠. AQO 삼각형은 항상 직각이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항상 직각이 돼서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요. PQO 삼각형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삼선 정리에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 나와요. 항상. 뭐 유사하게 APO 삼각형도 직각이 나오죠. 여기에서 PQ 선분이 있는데 선분의 양 끝점만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 보면 이 돌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반지름이 A이고 중심 A인 원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Q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알파 평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A까지 이으면? 뿔이 나오죠. 뿔. 원뿔이. 이 꽃갈콘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P점은 어떻게 움직이냐? 마찬가지로 O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길이가 얘가 되는 원을 그리는 거죠. 알파 평면에. 그 다음에 A점까지 이어서 생각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원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P랑 Q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 사이를 채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린 게 가장 큰 원뿔을 그린 거고 가장 작은 원뿔을 그린 거죠. 그럼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 가장 큰 원뿔하고 가장 작은 원뿔 사이를 다 채워주겠죠. 네, 연속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네. 3차원상으로 보면은 원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네. 평면에서 보면 어떻다? 가장 작은 반지름 길이를 가지는 원이 하나 나오고 가장 큰 반지름 길이를 그리는 원이 하나 나오고 그 사이를 얘네들이 다 채워주는 거겠죠. 네.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죠.
원의 넓이를 마이너스 해주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원에서 원을 빼주면 되니까,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이 높이를 a라고 하죠. 그럼 이 대각선 길이가 8이니까 이 가장 작은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는 됐고요. 그럼 가장 큰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면은 높이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라는 소리고요. 실제로 얘를 돌렸을 때 가장 큰 원뿔에서 가장 작은 원뿔이 사이에 비어있는 형태의 도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 밝히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뭘 한 거예요? 3차원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점에서 평면 수렴을 내려서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바꿔서 2차원 평면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2차원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넓이는 뭐 실제로 구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15번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15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15번은 그 관심 있으신 분은 당달랑의 구라고, 이게 사람 이름인데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죠.